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함주입 테스팅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제어기능 안전팀 박준호 책임입니다. 네, 오늘 먼저 진행할 내용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결함주입 시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 도구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양한 결함주입 시험과 환경과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도구에서 사용하는 런타임 소프트웨어 결함주입 방식의 디버거 기반 결함주입 기법과 OCD 기반의 결함주입 기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화면과 같이 결함주입 시험은 시스템이 안전 기능을 통해서 결함 발생 시 고장 상태로 천이되지 않고 안전 상태로 복구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고요. 안전 기능이 적절하게 동작하고 요구 사항을 만족시켰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결함 상태를 발생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 기능은 보통의 일반적인 기능 시험으로 결함 테스트를 발생시키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FIT와 같은 도구가 필요하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ISO 16162에서 A-P 이상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결함주입 시험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도구 폴트 인젝션 테스터는 기능 안전 요구사항 테스트 케이스 생성 기능과 테스트 케이스 자동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결함주입 시험 자동화 도구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결함주입 방법 중에 소스 탐침 없이 실행 시간에 결함 주입할 수 있는 런타임 주입 방식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기능 안전 표준의 가장 높은 안전 무결성 등급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인증을 받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테스트 케이스는 간단하게 보면 시험을 제어하기 위한 FIT 호스트와 시험 타겟에 추가되어 결함주입 로직을 수행할 FIT 라이브러리에 의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FIT 호스트와 라이브러리 간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디버거 장치가 필요하며, 시험의 선행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외부 시스템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외부 연동 시스템이 추가가 된 화면인데요. 외부 연동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는 시뮬레이션을 요청하게 되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결함 주입이 제어가 되면서 결함 주입이 실행되고, 그 이후에 결함 주입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순서로 결함 주입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 이런 환경에서 복수의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해서 테스터의 개입 없이 이 시험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캠 모니터링을 2021년 4분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결함주입 기술 비교 및 자동화 솔루션 FIT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이나 해운, 배터리, 자동차, 우주, 항공, 산업과 같이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시스템과 센서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데이터는 결국 소프트웨어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분야에서 결함주입은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결함주입 방법별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드웨어 방식의 결함주입과 소프트웨어 방식의 결함주입, 그리고 소프트웨어 방식의 결함주입 안에서도 컴파일 타입 결함주입과 런타임 결함주입 방식들 각각의 방식들의 장단점이 나타나 있는데요. 다른 결함주입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소프트웨어 런타임 방식의 결함주입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물리적 데미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런타임 같은 경우는 소스를 매번 수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매우 명확하고 유리한 방식이지만
실제로 디버거 기반으로 결함을 주입을 진행하다 보면 아래와 같이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함 값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지속을 시켜야 되는데 결함 값을 지속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결함 주입 시점이 부정확해서 정확한 결함을 연출해낼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결함 주입 방식들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전에 아래와 같은 간단한 TC를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TC는 차량 거리 감지 센서 시험을 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충돌이 위험이 발생할 경우 비상제동으로 차량을 정차시키는 시험 항목이 되겠고, 차량이 시속 50km로 달리고 있고 전방 차량은 4m, 이 상황에서 전방 차량 거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전방 차량 거리가 2m 이내로 접근하게 될 시에 이제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를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차량 거리 감지 센서 TC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FIT 프론틱카 디스턴스라는 차량 거리 감지, 거리를 나타내는 변수와 차량 속도를 나타내는 변수 두 가지가 있고요. 네, 4m에서 차량 거리가 점점 감소가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차량 속도가 50 언저리에서 계속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다가 차량 거리가 2m 내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차량이 감속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결함직 기술 비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디버거와 OCD 시연 중 이제 타이밍 제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스크 강제 종류의 경우에 정확한 태스크 동작 시점에 프로그램 카운터 및 기타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태스크 실행 중단이 아닌 알 수 없는 오류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디버거 기반의 결함 주입의 경우에는 FIT 도구에서 디버거로 명령을 전송하고 디버거에서 제어기로 메모리를 쓰는 동작을 하는 사이에 한 1에서 한 11세컨드까지의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태스크가 동작하는 와중에 이 태스크가 만약에 1mm 단위로 동작하는 테스트라면은 통신 지연 속도 때문에 정확한 결함 주입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결함 주입 못하게 되면은 실제로 태스크 중단이 아닌 오류 상태로, 알 수 없는 오류 상태로 빠지게 돼서 결함 주입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디버거 기반에서는 이러한 태스크 중단 같은 정밀한 결함 주입 시험을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이것을 OCD 기반 결함 주입 방법으로 정밀하게 결함 주입 시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제약 관련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면요. 보시는 태스크를 저희가 블로킹 익스큐션이라는 태스크 실행을 멈추는 결함 주입 방법으로 결함을 주입할 예정이고요. 3초 결함 주입 후 3초 이후에 태스크가 실행이 중단이 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함이 주입된 이후에 녹색 영역으로 보이는 태스크 실행이 되는 부분들이 결함 주입 이후에는 이렇게 선 형태로 시작되자마자 바로 종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되고요. 해당 태스크는 그 스피드 밸류의 그 속도값을 제어하는 태스크로서 결함이 주입된 이후에 속도가 한 50km 전후로 제어가 되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는 문제점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중단시켜서 발생시키는 결함으로 인한 그 어떤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 디버거 OCD 차이점 중에 그 변수의 결함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디버거 기반의 결함 주입 방식은 그 첫 번째로 그 주기적으로 뭐 태스크 실행 정보나 어떤 변수의 모니터링 데이터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그 FIT 솔루션 자체에서 디버거의 그 결함 주입 조건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디버거를 통해서 주입 대상 태스크나 변수에다가 그 디버거를 통해서 결함 주입 명령을 전송하게 되고요. 이때 명령을 전송하게 되면은 일단 뭐 통신 지연으로 뭐 의도치 않은 태스크의 결함이 주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그 실행 흐름을 중단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실행 흐름 중단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제어기 리셋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그 OCD 기법의 디버깅 결함 주입을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FIT 솔루션에서는 결함을 주입할 조건을 그 제어기 내부의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함을 주입시킬 위치나 그 호출될 FIT 결함 주입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를 제어기 쪽으로 넘기게 되고요. 제어기에서는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프로그램 카운터나 뭐 메모리 액세스를 어드레스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계속 실제로 제어기 내부에서 그 실행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 조건이 부합되면은 제어기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다가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 제어기 내부의 디버거 핸들러에서 레지스터에 설정된 그 저희가 포팅한 FIT 라이브러리에서 그 결함 그 주입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호출이 되면서 결함이 주입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함을 주입하게 되면은 변수가 계속 일회성으로 변수가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 지속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또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시연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변수 결함 지속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그 스피드 밸류의 그 커럽션 오브 컨텐츠라는 그 변수를 오염시키는 결함을 통해서 일단 디버거 기반의 결함 주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000ms 이후에 FIT 스피드 밸류라는 변수 값을 500이라는 값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결함 주입이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잠깐 500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디버거 기반의 그 결함을 주입할 때 문제점으로 이러한 그 변수가 계속 500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결함이 주입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명령을 전송을 해서 변수 값을 50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해당 변수를 500이라는 값으로 고정시켜서 결함을 계속 유지시켜서 해당 결함 주입 시험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OCD 베이스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방식만 OCD 기반의 결함 주입으로 변경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피드 밸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500이라는 값이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 결함을 감지하기 위해서 뭐 일정 5에서 10회 정도 계속 그 변수의 값을 이상을 체크를 먼저 하게 되는 그런 로직들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그 변수 값을 고정을 시켜줌으로써 그러한 체크 루틴이 정확하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결함을 주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디버거 기반의 결함 주입과 그 OCD 기반의 결함 주입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디버거 기반의 결함 주입은 특별한 라이브러리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한 결함 주입 시험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걸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웹변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